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하우절. 나의 투자 전략. 나는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개별 주식밖에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20대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점에서든 나는 항상 25가지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서 내가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을까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관점을 바꿨고 지금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마지막 한 주까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고르는 것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일 뿐이지요.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엔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장 수익률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실패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고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두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검소한 생활 양식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습니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합니다. 사실상 우리 가족의 순자산은 집, 체크카드, 뱅가드 인덱스 펀드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당신이 투자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당신의 전략을 크게 좌우할 두세 가지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확실히 포함된다면 간단한 투자 전략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하거나 다음번 경기 침체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 의존합니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워런 버핏이 부를 쌓은 과정을 다룬 책은 2000권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가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입니다. 815억 달러는 그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60년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죠. 그가 계속해서 연간 22%라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고 그러다가 60이 되었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해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해보면 지금 그의 순자산은 대략 얼마 정도였을까요? 1190만 달러. 그의 실제 순자산보다 99.9%가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상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입니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성공적 투자 비밀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버핏이 가장 연간 수익률 평균이 높은 투자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입니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입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말입니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입니다. 정반대의 경우
즉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비극을 낳습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제시 리버모어는 당대 최고의 주식시장 트레이더였습니다. 1929년 그의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하루 만에 제시 리버모어는 3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최악의 달 중에 하나로 기록됐던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계를 4년 후로 돌리면 1929년에 대박을 친 리버모어는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더 큰 베팅을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으며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긍정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상장될 만큼 성공한 회사의 40%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시가총액 전부를 상실합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추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리의 원리가 빚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합니다. 복리는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1년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연구하려면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뎠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입니다. 장수는 복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리와 저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책 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하우절. 아마존 베스트셀러 투자 분야 1위.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